영화병동 24시. 안녕하십니까. 김포에서 영화 관련 유튜버를 보내드리는 저는 조성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게스트 섭외 전화를 받고 오늘 출연하게 된 인천학생교육원의 김주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또 저희 촬영은 저희 김선아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송 도중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같은 촬영하고 계신 그분께서 이제 뱉어내는 소리다 보니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유튜브 영화 관련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 관련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어떤 거냐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보통 너무 좀 따분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다 보니까. 물론 다 중요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육아 얘기라던가 아니면은 그 직장 얘기라던가 부동산 얘기라던가 네. 그런 거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주제로 가게 된 건 아닌가 해서 이 모든 거를 싸그리 잊어버리고 즐길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이랑 모여서 영화 관련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김주홍 선생님께서는 영화를 어느 정도 자주 보시는 편이세요? 그래도 제 일주일에 한 네. 편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요? 네. 많이 사용하시는 매체는 영화가 이제 자주 가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주로 영화관에 가고 네네. 없을 때는 이제 VOD로 요새 많이 다운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텔레비에서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핸드폰에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중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중생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예. 베로니카 그, 이중생활. 예. 그런 거 맞죠? 네. 제가 집이 두 군데인 셈인데 어. 그 본 집에서는 이제 TV 통해서 VOD를 많이 네네. 보고 제가 관사에 머물고 있을 때는 그 관사. TV가 따로 없어서 네네. 거기서는 이제 핸드폰을 또 어. 이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볼만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떻게 한국에서 일주일에 영화 한 편 보면은 네. 좀 많이 보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적게 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편이면. 예. 한국처럼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죠. 네. 대부분 뭐 통기체에서 언제나 주장을 할 때 한국 사람의 교양이 부족한 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다른 뭐 동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유럽에 비해서 책을 적게 읽는다고 하는데요. 다른 거 뭐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화인데요. 그거를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르적으로 치우쳐질 수 있을지언정 아주 다양한 이런 문화를 즐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관련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긴 하는데요. 많이 전문적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끼리 가볍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런 방송을 기획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중요한 영화일 수가 있지만은 많이 다뤄지지 않는 영화로 좀 주안점으로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영화제를 하다 보니까 찾아뵙는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당신만의 영화제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주제의 영화제를 하고 싶냐 그런 거를 좀 물어보거든요. 만약에 김종원 선생님께서 관객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만족만을 위해서 영화제를 하는데 개막자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그런 영화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개막적으로 고른다면 예. 그러니까 기성 남아 있는 영화 네,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되게 좋아하는 뭐 네. 뭔가 그런 걸 꼽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네. 저희 그 이창동 감독님의 오아시스라는 영화 오아시스. 거의 제 인생 영화거든요. 인생 영화. 제가 또 이런 유튜브에서 너무 괜히 이창동 작품성 네네. 이런 거 말하니까 되게 가식적이고 막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그 오아시스라는 작품은 네. 재미가 있습니다. 네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짚어주신 게 굉장히 좋은데요. 이창동 감독님 하면 대표작들이라고 해서 EBS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곳에서 다뤄지는 게 사실 다른 작품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분의 박하사탕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작 같은 경우에 버닝. 버닝 같은 경우 다뤄지는데 오아시스는 언제나 자료 화면으로만 넘어가요. 예. 맞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누는 자리였으면 또 합니다. 저 우연히 네. 대답을 했는데 되게 잘 대답한 거 아니에요? 아주 좋습니다. 절대 대본 없고 짜고 네네. 치는 거 절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귀찮아서 그거 못하고요. 이거는 전부 다 원 테이크, 네, 원 원 컷도 테이크. 그렇게 그냥 나갑니다.
나중에 보장 없고요. 그냥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빈 공간을 채우려고 2번씩 말할 때가 있거든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버벅거리셔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김종원 선생님께서 뭐 첫 미팅이라던가 이성을 네. 만날 기회에 네. 그런 질문이 좀 나오긴 합니다. 네. 어떤 영화가 인생 영화세요? 그 방금 질문과 같은 거의 비슷한 비슷한데요. 질문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같습니까? 물론 이제 여자 그 이성 앞이라고 해서 네. 뭐 좀 달달하고 막 이런 네. 걸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것 같아요. 오아시스. 오아시스라고. 오아시스는 오. 내 인생의 오아시스 같은 영화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이야, 같습니다. 굉장한데요. 네. 그, 혹시 싫어하는 영화라고 꼽는다면 어떤 영화 싫어하실까요? 갑자기 확 하나 떠오르는데 너 바로 떠올랐군요. 이렇게 말하면 그 영화 제작하신 분이나 배우분들이 상처를 받으실 아이고 수도 괜찮아요. 있지만 제가 그 최근에 봤던 정말 제일 별로였던 영화가 네. 그 내 정확한 제목 내 절친 악당들인가 네, 유승범 씨랑 유승범님 고준희 예, 씨가 맞습니다. 그 작품이 있었죠. 이제 그 영화는 예. 좀 많이 상처를 네. 받으셨군요. 근데 또 끝까지 봐요. 저는 이렇게 막 욕을 막 하면서 네네. 절대 중간에 끄지 않고 끝까지 보는 스타일이라 근데 좀 힘든 영화였습니다. 예. 그런 영화죠. 예. 만약에 이제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만났을 때 고준희, 가장 좋아하는 영화 저는 예. 제 절친 악당들이요. 그런 얘기 하면은 예.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어떻게 네. 좀 마이너스 점이 될까요? 글쎄요. 되게 정말 심장을 파고드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사람을 평가하기에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나랑 일단 취향적으로는 굉장히 그게 있는 분이구나. 반대에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사람들이 네. 그렇게 네. 자기 경우에 비춰보면요. 예.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네. 클래식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음악을 들으시는 분이 저는 뭐 헤비메탈 좋아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약간 낮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책도 저는 굉장히 깊이 있는 책 저는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책을 즐겨봅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제가 좋아하는 책이 뭐 스릴러, 호러 영화, 사람 전달되는 그런 영화 그런 책을 본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낮춰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어떻게 보면 영화라든가 이런 취향이 듣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좀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문화인들이 모였던 자리에서 고어 영화 좋아해요라고 하니까 그분이 술을 많이 드셨는데 2시간 동안 집중 폭격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고어 영화. 예. 사람 해체하는 영화죠. 왜 그런 걸 좋아하느냐에 대해서 2시간 동안 털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먹었던 치킨 맛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각 시대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다 보니까 가장 좋아했던 내 인생의 베스트라는 영화가 나이 들어가면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톰 행크스 주연의 빅이 좋았어요. 빅. 예.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잘 발현해 준 게 빅이었던 것 같고요.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에는 팀 버튼의 그 에드워드 시저스핸드 있잖아요. 가위손이 너무 쇼킹했기 때문에 내용도 너무 좋았고요. 동화적이라서 좋았고 그러면서 계속 바뀌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런 좀 중년의 삶을 잘 비춰주는 그런 영화가 좋은 것 같아서 타인의 삶이라는 그 독일 영화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잘 그 독일 영화가 많이 소개가 안 되는데 너무 심금을 울리는 영화더라고요. 타인의 삶. 네. 자 이제부터 제가 어떤 거를 여쭤볼지 이제 잘 알 수 있겠죠. 내 인생의 10대의 영화, 20대의 영화, 30대의 영화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 질문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분량을 저한테 많이 떠넘기는 약간 그런 느낌을 순간 받았는데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편하게 일단 말씀하시죠. 10대 때 네, 10대 때. 제가 13살, 6학년 네.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영화가 드디어 나올 수 있구나 했던 거.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 일단 충격이었어요. 네네. 왜 아시겠지만 네네. 그 정말 비주얼 그 쇼크. 진짜 그 공룡을 네. 그 이전에 공룡 영화를 하면 뭐 혹시 아시는 티라노의 발톱.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느낌이죠. 네네. 이렇게 공룡 탈 같은 거 라텍스로. 요 정도 움직임의 공룡. 근데 네. 그 주라기 공원은 그냥 진짜 공룡 자체였어요. 살아있는 생명체. 네, 그 정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과천 살 때였는데 과천에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네. 과천 극장이라고. 거기서 그거를 무려 2번을 봤는데 충격이었고 그게 저희 10대 때 영화였던 것 같네요. 네. 20대 때는 뭘 봤었지? 또 그냥 떠오르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약간 이것도 비주류 영화인데
그 스파이크 리라는 네네. 감독님 미국의 헐리우드의 그분이 만든 인사이드맨이라는 예, 예.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필 우리나라 그때 영화 한참 잘 될 때 연애의 목적이라는 그 영화 강혜정 씨, 박해일 씨 나왔던 거에 밀려서 흥행은 좀 안 되는데 같이 나왔던 영화예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20대 후반인지 30대 초반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생 영화 오아시스를 그 이후에 이제 보게 되면서 저는 그렇게 세 개 정도가 떠오르네요 지금. 예. 제가 아직 40 제 나이를 이렇게 갑자기 또 밝히게 되는데 올해 40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40대 영화는 10년 안에 10년 안에 하나 보셔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스파이크리의 인사이드맨. 인사이드맨. 예.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고등학생 때였나요? 그거는 제가 20대 때,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예. 여자친구 오빠 나는 타이타닉이 최고 좋더라. 라고 했었을 때. 타이타닉. 타이타닉도 지금 그 타이타닉은 재밌게 봤어요. 그러시군요. 예. 말씀하시죠. 아이고 아닙니다. 타이타닉과 근무호기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이타닉과 근무호기요? 예. 제가 순간 매치가 안 되네요. 네, 그런 것처럼 그때인가요? IMF? 네, 맞습니다. 그때구나. 네. 저희들도 이거를 하게 된 게 당연히 뭐 영화사적이라던가 아니면은 그쪽에서 뭐 상징이라던가 메타포라던가 아니면 감독의 전작과의 비교라던가 그렇게 들어가서 좀 따분해지는 그런 것보다는요. 아까 말씀해주신 내 인생하고 접점해서 그 당시에 뭐 이야기랑 엮어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유튜브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하다고 하면은 요즘 혼술 많이 하시잖아요. 다 쓸쓸해지셔서 쓸쓸하게 이제 뉴스 9시 뉴스 보시면서 이제 라면만 드시고 이제 술 한잔 하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뭐 또래 친구끼리 영화 이야기하는 거를 같이 틀어놓고 보면서 술 마셔도 충분히 즐거울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풀어갔었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자, 만약에 상영회 내가 극장에서 나만을 위해서 한 3번 정도 상영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쉬워서 놓쳤기 때문에 꼭 극장에서 걸어서 보고 싶다. 내 아는 사람들 초대해서 그런 영화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잘 안 알려지거나 뭐 그런 이렇게 혹은 그런 것 중에서 어쨌든 내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함께 볼 수 있는 뭐 그런 영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지금 혹시 오늘의 이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글쎄요.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그 영화들이랑 지금 이 거의 답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좋았던 영화니까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영화라는 게 좀 바뀌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인생 영화라고 하면 정말 나한테 접점이 많기 때문에 내 본인의 만족만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을 뭐 100석짜리 극장을 내가 빌렸어요. 이 영화를 들어서 같이 보자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어제 EBS에서 12시에 상영을 해줬으면 친구들이 그걸 보고 안 올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떤 영화는 한국에서 정식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극장에서 틀어놓은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은 저희들이 이거 방송을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서요 한 1년에 한 3번 정도 김포에서 상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거 좋았어요. 그 쥬라기 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에 와서 극장에서 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틀어주는 게 좋죠. 왜냐면은 의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거기에 뭔가 인류애라던가 심오한 상징이 없기 때문에 아주 셜로우한 영화라고 굳이 여기서 트냐라고 재조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셜로우 제가 잘 못 알아듣지만 좋은 말씀이셨던 걸로. 그런 영화 또 역시 극장에서 보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 게 영화를 맨 처음에 봤을 땐 몰랐지만은 역시 사운드가 굉장히 영화를 몰입하는데 큰 조건이더라고요. 중요하죠. 사운드가 안 된 상태에서 영화를 보면은 한 30%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공포물이나 스릴러물은 정말 소리가 절반 이상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극장이 나중에는 살아남을까요? 극장이요? 네. 저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게 있잖아요, 정말. 아무리 개인적인 이런 게 발달이 돼도 네, 같이 보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크게 보고 이렇게 빵빵하게 듣고 네. 어떤 거기서 누리는 물론 거기 모인 분들이 다 불특정 내가 아는 지인은 아닐지언정 네. 어떤 그 바이브, 네, 문화, 네.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극장은 그래도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 네. 저희 생각입니다.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극장에 갔었는데 약간 아쉬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금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 축소하던가 하는데도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왓챠라던가 아니면 넷플릭스 같은 곳에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할인 정책도 많고 거기서 쉽게 볼 수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극장에 안 모이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아예 영화를 보는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한 3달 정도 계속 핸드폰의 세상으로만 영화를 보다가 극장이 정상화가 됐었을 때 얼마만큼 많은 극장에서 보는 영화 팬들이 돌아갈 것인가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경영하시는 것도 얘기 들어보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지금 다 난리예요, 진짜. 네. 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전국 각지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 여러 업계에 계신 분들 화이팅입니다. 이야, 갑자기 훈훈한 이야기. 코로나가 나와서 네. 네, 그 와중에 또 네. 극장을 찾아주신 역시 대단하십니다. 또 극장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문화 회의성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얘기가 나왔죠.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겨울왕국 2가 나왔었죠. 오랜만에. 그러면서 한국의 명작 영화들을 싸그리 몰살시켜 버렸죠. 문화적 회귀를 하라는 게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본인들의 이제 어렸을 때의 추억이 이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추억이 생기니까요. 너도 봤어? 너도 봤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백투더퓨처라든가 스타워즈 같은 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네. 그런데 많은 좋은 영화들을 보려면은 굳이 김포 같은 경우에는 독립영화관을 찾아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본인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아예 시스템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현장에서는 상영을 하면 한 5명 정도 그렇죠. 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또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근데도 여러모로 아쉽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지역일수록 특별 상영 형태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유튜브 같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장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화 관련 소모임, 동아리 그런 게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지역에서는 가장 크게 활약하게 되는 거 미디어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소모임에 이렇게 많이 열어주셔서 저 같은 사람도 많이 참여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주신 것만 정말 감사하고요. 김중홍 선생님은 보통 음주를 하신 다음에 영화를 보시는 파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음주 영화 잘 못해요. 저는 이렇게 멀티플레이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이라 음주할 때 음주만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위가 약간 고장이 나는데 영화 볼 때는 또 영화만 집중해서 보는 걸 좋아해서 뭘 영화를 틀어놓고 뭘 한다든가 뭘 하면서 영화를 본다든가 이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쭉 몰입해서 보는 걸 좋아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집에서 청소하실 때 OCN 같은 걸 틀어놓고 청소를 하신다던가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청소나 그 빨래할 때 영화보다는 그냥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예능이나 스포츠 같은 거 틀고 대신 그 예전에 내가 한번 봤던 영화인데 OCN이나 CGV에서 그걸 또 하는데 마침 내가 좋아하는 영화야. 그럴 때는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중간이든 뭐 할 때든 틀어놓고 그래서 정말 같은 영화인데 되게 많이 본 영화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있죠. 다이하드 3. 다이아드 3 엄청 많이 틀었죠. 요즘에는 콘스탄틴 많이 틀어주는 것 같더라. 콘스탄틴 저 완전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키아누 리브스. 네네. 한국에서도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제가 됐었던 게 콘스탄틴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담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끊임없이 담배를 피면서 퇴마를 하는데 특별하게 각인된 그 지포라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콘스탄틴 지포라이터라고 해서 많은 애호가들이 그거를 구매를 했었고 콘스탄틴 지포라이터. 그 영화 자체 나옴부터 이제 화제가 됐었던 그런 지포라이터 모델은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요?
아 여기서 또 업데이트가 이게 저는 잡지식. 네, 그래서 저는 그 네. 비흡연인이라든지 네네. 지포라이터는 전혀 생각도 못 하고 있었고 네. 제가 또 기독교 신자예요. 저는 네네. 그 보기와는 달리 그래서 교회는 잘 안 나가지만 근데 이제 콘스탄틴의 그 마지막에 가브리엘 천사의 어떤 그 심리를 꼬아놨잖아요. 네네. 원래 천사인데 네. 거기서 사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네네. 예, 그런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성경 안에 있는 뭐 루시퍼의 어떤 또 그런 거를 재미있게 모티브했다라는 생각도 했고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예전에 볼 때는 안 보였던 네네. 배우인데 나중에 알게 된 네네. 그 틸다 스윈튼. 예,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설국열차 때문에 예. 그때 많이 알려졌고 맞습니다. 콘스탄틴 때 별로 주목 못 받았죠. 다시 콘스탄틴을 보니까 틸다 누님이 그 예. 가브리엘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 지난 영화를 볼 때는 확실히 고재미가 좀 예. 있더라고요. 아 여기에 나왔었구나. 네, 그래서 왜 늙지 않는 거지? 영어 순서로 뒤집어서 섞어놓은 다음에 애들한테 보여주면 네. 어느 영화가 예전 영화인지 못 맞출 것 같아요. 아 그래. 진짜 방부제 같은 네네.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김현수 누님이 계시고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음. 예. 저도 어디 가면 방부제라는 얘기 오. 조금 듣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혹시 그러면 이것도 여쭤볼까요? 죄송합니다. 예. 가장 좋아하는 예. 배우와 되고 싶은 배우. 좋아하는 배우가 되고 싶은 배우. 나 다음 세상이면은 예. 이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 워너비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일단 저는 이 좋아하는 배우는 네. 그 해외 한 분, 네. 그리고 국내 한 분 이렇게. 예. 저는 이제 요즘에 많이 안 나오시는데 해외 네. 덴젤 워싱턴이라는 덴젤 워싱턴, 배우를 네. 정말 좋아해요. 그 그분의 그 연기를 정말 좋아하고 음. 그다음에 국내 배우는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또 네. 이번에 큰 상도 정말 싹쓸이한 네. 예, 대배우 송강호님. 송강호님. 송강호님을 정말 아주 어. 존경합니다, 진짜. 이야. 예,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을 후순위에 두셨다는 거는 예. 그분의 연기력 정도라면은 네. 다음 생에 송강호 선생님대로 태어나도 괜찮다. 하지만 태어나는 건 박서준. 그렇군요. 박서준 같은 네네. 얼굴로 태어나서 송강호님 같은 연기를. 이야.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이율 배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송강호님은 네. 송강호님의 페이스기가 때문에 맞아. 또,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송강호님. 예, 사랑합니다. 예, 정말 좋아합니다. 예. 아무튼 뭐 마음은 그렇다는. 예. 네.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되게 이렇게 사죄를 제가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네요. 예. 아이고. 내 절친 악당들부터. 예. 겸손한 방송 아주 좋습니다. 제가 뭐라고. 예. 네. 아무튼. 근데 송강호님의 연기 뭐 모든 국민분들이 예. 다 공감하고 아시겠지만 그 정말 영화 때마다 네. 다른 인물이 되는. 근데 그 다른 인물이 된다는 게 뭐 어떤 연기 톤이나 네. 발성이나 이런 게 막 극단적으로 확 바뀌는 것도 아닌데 네. 항상 어떻게 되게 편하게 비슷하게 그냥 인간 송강호로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복수는 나의 것의 송강호. 네네네. 그 다음에 뭐 YMCA 야구단의 송강호, 살인의 추억의 송강호. 네. 너무 다른. 네네. 그 광해의 송강호. 이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좀 경이롭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래서 그런 분. 네. 기생충 최고. 송강호님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게 이제 이런 추억을 얘기할 수 있겠죠. 96년도 정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카스테이프의 거의 끝무렵이었어요. CD로 넘어가면서. 예. 그렇죠. 비디오 방에서 DVD 방. 예.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라이트에 대해서 판권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인식이 약간 희박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좋아하는 곡들만 뽑아서 하나의 편집된 2,500원짜리 테이프를 리어카 가판테에서 팔았거든요. 송강호님이 얼마나 놀랍냐면은 넘버 3에서 거기에서 이제 불사파로 나오나요? 거기에 거기서 이제 조직원 장으로 나오시는데 그분의 희대의 그 찰진 명대사 그거 있는데 그 노래 테이프 잼과 서태지와 코요테 사이에 그분의 영화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분의 그 맛깔난 라인과 그 말이 그 노래 같았죠, 마치. 어마어마했죠. 그게 그 노래 중간에 이제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넘버 3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을 완벽하게 바꿔놓은 뭐 명작 중에 하나죠. 정말 명작이었죠. 넘버 3를 그렇게 히트 치신 다음에 그분 차기작 준비하시다가 마음대로 안 되셔서 결국엔 도미하셨죠. 그런 거예요. 그때 이후로 작품 활동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이. 감독님. 네, 감독님. 넘버 3 찍은 감독님이. 네네. 그러셨구나. 참 아쉽습니다. 아픈 정말 사연. 아름다운 영화였는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넘버 3. 저도 그때 송강호님 대사 전국 많은 학생들 저도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 원래 19금인가 제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많이 따라했죠. 현정아. 이랬군요. 네, 나가 있어. 네네네. 내가 현정아. 이 현정아야. 너무 잘하시네요. 비슷했나요?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제가 진짜 너무 그때부터 뭐 초록물고, 그렇죠. 반치광, 네. 송강호님, 진짜 사랑합니다. 네. 조용한 가족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조용한 가족을 김지훈 감독님의 데뷔작인가 그랬어요. 저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프란체스카랑 약간 뭔가 포스터랑 이런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예, 비슷합니다. 조용한 가족 분명히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당시 송강호님이 거의 한 27살 정도인가? 그 정도의 맞아요. 거기 그거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아유. 하지만 봤습니다. 조용한 가족도 잘 달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기억은 있는데 저도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요. 이제 이렇게 가물가물한 기억들이 있네요. 음주는 보통 주 몇 회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사에 있을 때 아무래도 그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두 집 살림 하시는 분들이 옹기종기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밤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모이자. 모이면 모여서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시자. 술 마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제가 있는 데가 강화도인데 거기 청정 지역이에요. 거의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청정 지역이라 더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계세요. 최근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의가 또 이렇게 안 좋아지고. 선생님들하고 모여 계시면 주요 토크 화제? 한 빅데이터로 돌려보시면 주요 토픽 한 3개 정도가 뭘까요? 일단 뭐 같은 직장에 있으니까 일단 아무래도 직장에 대한 뭐 각종 욕, 뒷담화, 각종 건강한 담화들이 일단 많이 이루고 그다음에 뭐 정말 주제는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저희 또 같이 있는 교육원 선생님들은 영화 얘기도 은근히 많이 하시고 좋네요. 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영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뭐 공통적인 관심사 연애 뭐 육아 뭐 그런 근데 저 아직 제가 노총각이라서 이제 뭐 거의 기혼자분들이 많으셔서 저에게 이제 좋은 또 따뜻한 조언도 해주시고 뭐 주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또 뭐 그 최근에 어쨌든 그 핫 이슈가 코로나니까 코로나 신천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피할 수가 없죠. 그런가 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린 왕자 보면서 숫자를 따지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결국엔 결론은 가지고 있는 집에라던가 아니면 남자는 이제 키 크기라던가 자동차 배기량이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태가 되죠. 당장 이걸 찍고 있는 김선호 선생님께도 이거를 2K로 찍냐 4K로 찍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선호 선생님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돼가고 있나요? 꽤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네, 한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뵙고 그리고 너무 콘텐츠가 오래 있으면 그렇게 재미없어요.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요. 자, 생산적인 시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